실해석학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6장에 나와 있는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해석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하급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하급수라고 해서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거를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면은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 n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x n 제곱이 1-x분의 1인데 이거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n은 1부터 해도 괜찮죠. xn-1제곱은 1-x제곱분의 1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그때는 증명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급수, 무한급수를 미분을 할 때 얘를 미분 기호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는가. 그럼 이제 넣어놓고 나면은 그냥 n 곱하기 x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해석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가. 결국 미분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무한히 더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둘 다 극한이죠. 그래서 극한의 순서를 바꾸기. 이게 잘 되는지가 어떤 조건 하에서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함수열을 다룰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수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보자라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함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들의 어떤 수열입니다. sequence of fun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fnx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f1x, f2x, f3x 이렇게 가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은 그냥 an이라고 쓰고 a1, a2, a3 이렇게 가는 애인데 얘를 이제 함수열로 조금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fnx라고 쓰는데 그냥 각 항이 함수인 것 뿐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x를 고르면 얘는 특정한 x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고르면은 그냥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어떤 x 값이 얼마가 딱 주어지면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어떤 숫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열이 되고, 그럼 이제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어떤 값으로인가 수렴을 하겠죠.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 텐데 당연하게도 얘는 x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x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x를 하나 고를 때마다 fnx가 어떤 수열이 될 거고, 그러면 수렴하는 값도 어떤 상수 숫자일 텐데 걔는 내가 x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x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x에 의존하니까 fx라고 쓰면은 이제 이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전별 수렴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말로는 전별 수렴이라고 부르는데, fn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fnx가 어떤 함수 f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한다. 포인트 와이즈하게 어떤 fn이라는 게 f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fnx가
그럼 이제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실수열이 되는 거죠. 그냥 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이 이제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 그러면 걔는 자연스럽게 x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걔를 fx라고 쓰자. 그럼 우리가 기호로는 그냥 간단하게 fn이 f로 수렴한다. 그래서 뭐 기호로는 fn이 f로 간다. 아니면은 fn이 f로 수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x까지 강조를 해주면 fnx의 극한이 fx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면 뭐 예제 중에서도 첫 번째 있는 예제를 보면 두 번째 있는 예제를 보면 fnx가 xn제곱인데 x가 0에서 1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gnx 네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렇죠? 연속함수고 얘가 정의역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전별 극한 함수 우리가 뭐 gx라고 부르는 애니 무한대로 봤을 때 얘를 우리가 전별 극한 함수라고 부르는데 전별 극한 함수가 뭐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그럼 얘를 알아내려면 당연히 x를 하나 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x를 a라고 하고 뭐 0,1에 있는 숫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gna는 a의 n제곱이 될 거고 a의 n제곱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두 개로 나뉠 겁니다.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a가 만약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으면 0으로 갈 거고 a가 1이면은 1로 갑니다. 그래서 a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별 극한 함수는 전별 극한 함수 아니면 뭐 전별 수렴 함수라고 부르는데 전별 수렴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써보면 걔는 뭐 이런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을 때는 0이고 x가 1일 때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0부터 1까지는 1이고 1일 때만 딱 1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달 따져보면은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되는 거는 gnx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취해서 새로운 함수를 얻었는데 얘는 극한을 취해서 얻은 새로운 함수인데 아쉽게도 얘는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취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속 함수를 가지고 와서 전별 수렴 함수를 찾았는데 전별 극한 함수를 찾았는데 아쉽게도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운이 좋으면은 뭐 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아마 1번에 있는 예제가 연속 함수로 수렴하는 예제인데 항상 연속이 된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은 전별 수렴 함수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전별 수렴 함수의 극한이 되게 좋은 함수였으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좋은 함수 가지고 출발을 했으니까 연속 함수라는 좋은 함수를 가지고 출발을 했으니까 극한을 취해도 그 좋은 성질이 여전히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냥 이런 극한을 취하니까 뭔가 잘 안 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수렴하는 거 말고 조금 강한 수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해보셨을 테니까 이걸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 균등 수렴 이런 거를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연속 함수의 극한도 잘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왜 진짜로 필요한지 한번 이 리미트 펑션, 이 전별 수렴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보장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처럼 어떤 연속 함수열의 이 포인트 와이즈 리밋도 여전히 연속 함수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제가 책에 있는 정리 증명 뭐 증명은 아니고 여기 나와 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fn이 어떤 연속 함수라는 이 함수열을 가지고 오고 fn이 f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는 f가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어떤 c라는 점 하나 이제 고정을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요 식을 만족하는 이 델타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뭐죠 늘 하는 것처럼 fx-fc를 잘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잘 식을 잘 조작을 해야 되는데 fnx를 더하고 빼고 fnc도 더하고 빼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fn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살펴보면 적당한 이제 n을 골라서 어떤 n을 고를 거냐면 이런 n을 fnc 빼기 fc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n을 고를 거예요. 왜냐면 전별 수렴하니까. 얘는 왜 성립하냐면 fn이 f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제가 뭐 간단하게 pw로 쓰겠습니다.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니까 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고른 n에 대해서 우리가 fn이 연속인 거를 아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 고정된 n에 대해서도 고정된 n이죠. 고정된 n에 대해서 fn이 연속이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fn이 연속이니까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제일 첫 번째 항에 있었던 fnx 빼기 fx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델타이면은 얘를 만족하는 요 델타를 찾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돼서 생긴 게 뭐냐면 x가 델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델타 역시 n에 의존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n이 달라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뭐 라지 n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델타를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x는 델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델타는 라지 n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는 쪽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fnx 빼기 fx를 3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n 자체가 x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x를 하나 고를 때마다 완전히 다른 수열이 돼버리니까 x를 뭐 어떻게 고르면은 뭐 an이라는 수열이 되고 x를 뭐 다르게 고르면 뭐 bn이라는 수열이 되니까 n을 고를 때마다 얘는 x 이 라지 n을 고를 때 x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강화시키는 게 좀 강한 게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뭐 균등 수렴 아니면은 뭐 평등 수렴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건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fn이라는 수열이 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집합 A 위에서. 이 뜻은 이미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라지 n을 항상 고를 수가 있는데 언제 고를 수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을 골라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n을 고를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n이 x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n을 고를 때 x에 의존해서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걸 정의하고 나니까 이 라지 n을 고를 때 x에 의존하지 않게끔 고르는 새로운 거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때에는 n이 x에 의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x를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라지 n을 고르니까 어쩔 수 없이 n이 x에 의존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바꿔준 게 그거를 조금 우리가 강화시켜 준 게 좀 더 강한 어떤 수렴성을 정의를 해서 전별 극한 함수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니폼리라는 말은 이 우리가 델타라든지 뭐 n 같은 거를 고를 때 어떤 도메인에 정의하고 있는 어떤 점에 의존하지 않게끔 고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똑같은 라지 n을 골라줄 수가 있으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는 gnx라는 게 n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요거를 가지고 오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된 이런 함수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얘가 전별극한 함수를 먼저 찾아야겠죠. 전별극한 함수는 포인트와이즈 리밋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임의의 실수에서 하나 고르면은 x에서 x를 a라고 하나 골라보자. 그러면은 gna는 n 곱하기 1 플러스 a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되는데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렇죠? 모든 a에 대해서 다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전별 극한 함수는 0이라는 어떤 상수 함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별 극한 함수는 됐고 그럼 이제 요 수렴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가? 요거를 우리가 많이 따졌었죠.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요런 것들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gnx랑 gx 요거의 차이를 볼 건데 그러면은 n 곱하기 플러스 x제곱분의 1에서 0을 빼준 거 그럼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근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죠. 근데 이렇게 x 쪽을 여기서 관찰해야 될 거는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얘가 x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요거 gnx 빼기 gx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얘가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숫자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x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하는 라지 n을 골라주면 됩니다. n을 고르면 돼요. x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n은 당연히 x에 의존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된다.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제 fnx를 n분의 x제곱 더하기 nx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런 애를 이제 가지고 오면 얘는 x 더하기 n분의 x제곱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전별 극한 함수가 뭐가 될 건지 예상을 해보면은
이제 뭐 금방 해도 되겠죠. n분의 x제곱 얘가 x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없어질 거니까 이걸 전별극한 함수 fx라고 표현해 보면은 얘는 x가 되겠죠. 정의역이 지금 모든 실수 x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유니폼 컨버전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fnx 빼기 fx를 생각해 보면은 xx 없어지고 n분의 x제곱이 남죠. 그래서 얘를 우리의 목표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고르면은 n은 뭐 n분의 x제곱 뭐 이렇게 고르는 게 뭐 고를 수밖에 없는데 x에 의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가 점점 커지면은 이 라지엔도 계속 커져야 돼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 범위를 생각하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유니폼 컨티뉴어스, 균등 연속 같은 거 얘기를 했을 때 정의역을 조금 바꿔주면은 좀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는 x가 계속 커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잘라줘서 정의역을 조금 줄여서 만약에 마이너스 b, 정도만 생각을 하겠다. 이러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돼요.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b, b로 구간을 줄이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fnx 빼기 똑같이 fx를 계산해보면 n분의 x제곱인데 x가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에 있으니까 x제곱은 b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얘는 n분의 b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는 x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x에 무관하게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시 크리테리언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렴하면은 우리가 코시인 거를 알고 있고 뭐 코시면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수렴한다랑 코시랑 동치니까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서도 똑같이 코시 크리테리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FN이라는 게 유니폼리 컨버전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요거를 뭐 요 뒤에 있는 명제를 뭐 가끔 뭐 유니폼리 콧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뭐 표현도 뭐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뭐 말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유니폼리 콧이다. 여기에서도 요 라지 n을 고를 때 똑같이 이 코시 시퀀스처럼 코시 수열처럼 fnx 빼기 fmx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 라지 n을 고를 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게 모든 x에 대해 똑같은 n을 고른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n은 x에 무관하다. 무관하게끔 이 라지 n을 잡아줄 수가 있으면 우리가 유니폼리 콧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것도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정리가 우리가 처음에 원했었던 게 뭐냐면 요 컨티뉴어스 리밋 티오렘입니다. fn이 뭐 a라는 집합에서 잘 정의가 돼 있고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fn이 c에서 연속이면 f도 c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딱 요 명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목표는 f가 c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찾아주고 싶은데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요거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시작은 똑같습니다. 얘를 fnx로 이제 어떤 라지엔을 고를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입맛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골라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떤 거를 고를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두 번째 있는 항 얘를 보면, 얘를 1번 항, 2번 항, 3번 항을 보면 2번 항은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fn은 뭐 n이 어떤 n이든 간에 fn은 x는 c에서 연속이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합니다.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으면 fnx 빼기 fnc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1번이랑 3번을 같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하면. 왜냐하면 지금 구조를 잘 보면은 얘는 x고 뭐 c고 한데 뭐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역의 어떤 점을 고르든지 간에 우리가 똑같은 라지엔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f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어떤 라지엔이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x에는 무관한, 근데 어떤 라지엔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n이 이 라지엔보다 크기만 하면 fnx랑 fx의 차이를 내가 3분의 엡실론만큼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x랑 c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라지엔을 고르면 되겠죠. 그럼 요 라지엔을 골라놓고 이 라지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제 다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 둘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는 얘네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별 수렴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2절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6.3절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랑 이 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하는 거는 HN이 H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유니폼하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HN이 H로 뭐 전별 수렴하고 HN이 미분 가능하면 H가 미분 가능하겠는가? 근데 얘는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연속일 때도 안 됐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뭐 그거는 뭐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게 전별 수렴하는 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폼 컨버전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HN이 연속이면 H도 연속인 거는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H의 미분 가능성을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어떤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fn이 f로 전별 수렴하고 있고, 어떤 a, b라는 전별 수렴하고 있고 각각의 fn이 미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g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f가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이 g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fn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n이 f로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고 있고 fn 프라임이 g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고 있으면 g가 미분 가능 f가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이 g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도 같이 한번 해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c를 하나 고정을 해주고 우리의 목표는 f'c가 존재한다. 그래서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fc의 이 극한이 잘 존재한다 라는 거에다가 f'c가 gc가 된다 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요 명제 하나를 잘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어보면 결국은 이제 얘는 이제 극한으로 나타나는 애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하는 거를 찾고 싶어요. 어떤 델타냐면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이제 요걸 해주는 이유는 이제 분자의 분모에 x-c가 있으니까 요거를 만족할 때 x-c분의 fx-fc 빼기 gc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이제 요거를 찾고 싶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유황을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쟤를 세 개로 쪼갤 건데 x-c분의 fx 빼기 fc 마이너스 gc 얘를 세 개로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분자를 우리가 fn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얘를 fx-fc x-c에서 x-c분의 fnx 마이너스 fnc fc 더하기 x-c분의 fnx 빼기 fc 빼기 fn 프라임 c n 플러스 fn 프라임 c 빼기 gc 이렇게 쪼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쪼개 놓고 보면 여기서 fc가 아니라 fnc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fnc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거부터 얘를 거꾸로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놓고 이제 요 n도 여기 나오는 이 스몰 n도 이제 우리가 적당히 라지 n으로 골라줄 텐데 이제 어떤 거로 써야 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에 나와 있는 식은 fn 프라임 c랑 gc의 차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이제 정의역에 무관한 모든 x에 대해서 n이 요 라지 n보다 그거나 같으면 fn 프라임 x 빼기 gx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1번은 이제 3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fn 프라임이 g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코시 크리테리온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fn은 유니폼리 코시가 됩니다. fn 프라임은 유니폼리 코시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얘랑 동치고 유니폼리 코시가 뭐였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아까랑 이제 다른 n을 쓸 것 같으니까 얘를 n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어떤 n2가 존재하는데 어떤 n2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n과 m이 전부 다 이 라지 n보다 크면 n2보다 크면 fnx와 fmx의 차이를 내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있는 요 x-c분의 fnx 빼기 fnc 빼기 fn 프라임 c 얘를
좀 원하는 대로 잘 줄여줄 수가 있어요. 요 n에 대해서 이제 n을 쟤네 둘 중에 큰 걸로 놓습니다. n1, n2 중에 큰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fn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어떤 델타냐면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x-c분의 fnx 빼기 fnc 빼기 fn'c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고른 델타는 뭐 당연하게도 n과 c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이 뭐였는지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세 번째 항은 x-c분의 fx-fc 마이너스 f 이제 요 라지엔을 고를 테니까 fnx 빼기 fnc 나누기 x-c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f가 뭐 미분 가능하고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평균값 정리를 쓸 겁니다. 뭐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쓸 거냐면 fn 빼기 fn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데 어디에서 쓸 거냐면 뭐 c, x든 아니면 x, c든 뭐 x랑 c 사이에 우리가 대소관계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뭐가 존재할 거냐면 어떤 알파라는 애가 존재할 텐데 그냥 편의상 c랑 x랑 뭐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fm 프라임 알파 빼기 fm 프라임 알파가 fmx 빼기 fnx 마이너스 fmc 마이너스 fnc 나누기 x 마이너스 c가 되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n 프라임과 fn 프라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fn 프라임이 유니폼리 콧이니까 얘가 유니폼리 콧이니까 얘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fn 프라임은 유니폼리 콧이니까 좌변이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우변에 있는 애도 3분의 엡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fmx 빼기 fn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분의 fmc 마이너스 fnc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요. 근데 얘는 모든 m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m을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보내고 나면 fx 빼기 fnx x-c x-c의 fc 마이너스 fn-c가 돼서 얘네들을 다시 이제 짝을 바꿔서 보면 fx 빼기 fc x-c 마이너스 fnx 마이너스 fnc x-c가 3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이렇게 다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뭐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3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네, 증명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것도 이런 얘기도 그 임용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결국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물어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fm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6.3.2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조금 강한 조건이 들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뭘 약화시킬 수가 있냐면 똑같이 fn은 뭐 미분 가능한을 가지고 오고 fn 프라임도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하는데 바뀐 게 뭐냐면 x 제로가 존재해서 fn 제로가 수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6.3.1에서는 디오렘 6.3.1에서 했었던 거는 fn의 전별극한 함수가 fx여야만 했습니다. 전별극한 함수. 근데 사실은 모든 x에 대해서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수렴.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여기 띠오렘 6.3.2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 딱 한 점만. 딱 한 점 x0에 대해서만 fnx 제로가 수렴하면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fn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유니폼리 코시인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fn이 유니폼리 코시가 된다. 그래서 뭐 fnx랑 fmx 사이를 빼주면 우리가 fnx 빼기 fmx 여기서 뭘 빼고 더할 거냐면 fnx 제로 빼기 fmx 제로 얘네들을 더하고 빼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 얘는 이미 fn이 수렴하는 거니까 코시 수열이어서 줄여줄 수가 있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아까 한 거랑 비슷하게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를 통해서 얘도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fn 프라임이 유니폼리 코시인 거를 이용을 해서 왜냐면 fn 프라임이 이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아까 했었던 증명이랑 뭐 거의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fnx fmx 아까 뭐 c 자리에 지금 x 제로만 넣은 거밖에 없는데 x 마이너스 x 제로고 그러면은 얘가 정리를 해보면 저 분자에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거의 차이가 x 마이너스 x 제로의 fn 프라임 알파 fn 프라임 알파인데 fn이 유니폼리 코시니까 얘를 우리가 에프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고 x 마이너스 x 제로는 전체 구간의 길이보다 작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이 유개인 구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얘는 b-a 전체 구간의 길이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b-a의 에프실론보다 작아서 얘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b-a의 에프실론보다 작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어서 fn이 유니폼리 코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티어렘 6.3.3으로 조금 정리해서 요 명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fn은 뭐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고 fn 프라임이 유니폼하게 어떤 g라는 함수로 수렴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점 x 제로가 존재해서 fnx 제로가 수렴하면 얘는 이제 그냥 수열이 되는 거죠. 얘가 그냥 어떤 수열로서 수렴을 하면은 결론은 fn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밋 함수 이 전별극한 함수 f는
미분해서 이제 g가 된다. 뭐 요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heorem 6.3.3은 이제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fn이 f로 이제 뭐 전별 수렴할 때 만약에 여기 이 수렴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 f가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f 프라임의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알고 있으면 f가 미분 가능한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성질들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좀 어떤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4절에 있는 이 시리즈 오브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항 급수라고 해도 어차피 부분합으로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뭐 결국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급수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6.4절부터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